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7분간 전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동양철관 거래 체결 관련 장애가 발생하면서 거래소 유가 주식군의 매매 체결 시스템이 지연된 탓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코스피는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동양철관 거래 체결 장애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거래가 재개된 후 급등한 동양철관은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락장에서 일부분 손실 완충을 추구하고 상승장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버퍼형 상장지수 펀드가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출시됩니다. 이 ETF의 향후 1년간 캡은 상장일인 25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화그룹이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기업 오스틸 인수에 나서자 한화그룹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한화의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했던 양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대 1% 넘게 올랐던 이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610선만을 지킨 채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발언에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라면 오늘은 기대와는 다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이 경계감과 또 FOMC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작용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 개인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한 채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자도 장중 59,000원까지 터치했지만요. 상승분을 반납한 채 보합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된 만큼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정체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힘을 내면서 상승불을 켜내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오롱 티슈딘이 재차 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4%대 급등세로 지수를 이끌었고요. 하나그룹주는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기업이죠. 오스탈의 지분 인수 소식에 오늘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한 국내 증시입니다. 그래도 상승불은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과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먼저 양시장이 조금은 아쉽지만 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분석도 간략하게 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삼성전자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어제 상승폭은 좀 아쉽지만 상승불은 또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인 만큼 이 6만 전자 그리고 또 7만 전자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 상승세가 여기서 그치는 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긴 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 뭐 수급만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외국인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러브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뭐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4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된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어제 사실은 5%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 정도 올라갔다라고 되면 일반 종목으로 치게 되면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그러한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녹여서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밤에 있을 GTC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대기 심리 그와 더불어서 내일이면 또 BOJ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밤에는 또 FOMC 또 1일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눈치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그대로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시장에서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이재용 회장의 뭐 사직생이라는 뭐 정말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이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발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기보다는 HBM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결과들이 이번 GTC 그리고 젠슨왕의 연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자에 58,000원 기록을 했었거든요. 물론 종가상으로 57,000원대에서 끝나긴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한 4개월에서 5개월여 기간 동안에 박스권 상단까지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만을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들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유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내 증시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한 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황 얘기 한번 짧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제가 한 4단락으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오늘 정강우약이었죠? 그리고 어제자에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줬던 두 종목을 우리가 꼽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두 종목이 거의 오늘도 한 1, 2% 이상 상승을 한 갭상승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여기를 못 버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전에 잠깐 움직였다가 빠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두 종목 다 공통점은 있어요.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아마 분봉을 체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시 이후서부터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시켜주는 두 종목, 공통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내용도 있어요. 알테오젠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 종목들만을 가지고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확실히 대형주 플레이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어찌됐든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클리어 되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통적인 사항들은 있어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삼성전자 물어보셨죠. 여기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들어왔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리고 LNG 관련주들의 이 뜨거운 상승세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에서는 하나오션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죠.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사라질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이미 시장에서 다 소진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모멘텀들을 가지고 이 하나 그룹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 당연히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자, 조선 쪽에서는 이슈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하나그룹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나왔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주금액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3년치 일감을 다 만들어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지수를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섹터군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내 지수가 다른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견조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놓고 봤었을 때 조선기자재 오늘도 되게 좋았어요. 특히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서 차트를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현대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급등세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동안의 차익으로서 약간은 좀 쉬어갔었던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본행제에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도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걸어주는 그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LNG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넥스틸, 그 다음에 휴스틸 이런 종목군들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정도 급등을 했다가 얕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의 상승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한 그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3월 달 말에 공매도가 시작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볼 만한 좀 기추가 주목이 되는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급을 좀 쏠려가는 수급 자체를 다 한 곳으로 집중을 시키는 섹터들은 이런 쪽에서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오늘 좋았었거든요. 뭐 루닉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AI 의료기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제 GTC 쪽에서 이 AI에 관련된 시장 확장을 단순하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AI 실질적으로 뭐 클라우드라든지 오픈 AI 같은 챗GPT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든지 AI 의료기기까지 확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설을 또는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었을 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뭐 루닛 같은 경우는 뭐 이슈는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뭐 루닛에 대한 이슈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요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스토리를 엮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연일 좋은 것 같아요, 방산주. 뭐 물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쓴 이후에 10%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하나를 중심으로 한 방산주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시장이 연일 치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한편에서 분명히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방산주 같은 경우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어찌됐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위비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 이제 독일, 유럽 쪽의 방산 기업들의 강세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방산주는 언제든지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오늘 수급 현황입니다. 뭐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었죠. 그리고 내 종목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지루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 여전히 1월 달, 2월 달 시장에 강세를 만들었던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들이 아직까지 국내 주식 비중 자체를 다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과연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 이후서부터 연기금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더 이상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채워넣는 비중 자체를 다 꽉 채웠었을 때 이 연기금의 여태까지의 상황들을 누가 받아주느냐.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채워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자신감 있게 국내 증시를 살 수 있다. 그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앵커님께서도 질문하셨었죠.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사러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현재 국내 증시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무조건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재의 수급 구도가 변화되는 흐름들 그리고 3월 달이 말이 가까워지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연기금에 대한 비중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들 서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차트 한번 위치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뭐 오늘 음봉 마감했어요.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음봉 마감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200일선, 240일선 위에 상단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월 달 우리가 되게 불안하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안하게 시작을 했었던 이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의 5%. 야, 이거 지금 뭐 얼마 만에 5%의 상승을 보는 겁니까? 그 상승에 힘입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대장주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들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너무나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들을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상황들은 우리나라만의 강점들을 가지고 진행을 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리스크, 해외 쪽에 대한 이벤트들을 확인을 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3월달 들어서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의 강세 흐름들이 훨씬 더 두드러졌던 그러한 시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코스닥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것들인데 코스닥이 사실은 좋았어요. 12월 달에 저점, 1월 달, 2월 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건강한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3월 달 들어서 가지고 뭐 2차원지 별다른 재미 없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점 찍고 올라왔죠. 60에서 회복했죠. 그리고 상단에 당연히 120에서 위치해 있고 200에서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코스닥 위치는 사실은 이평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 안으로 회복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안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게 올라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알테 오젠의 전일자의 강세 흐름들, 급등 흐름들은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겠죠. 그리고 2차전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나라고 했었을 때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바이오 종목들 올라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HBM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종목군들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 안으로만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닥 종목군들도 매매할 종목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한 하방 흐름들을 걱정을 할 게 아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주도주가 뭐가 될까? 순환매가 어떤 게 될까? 그러면 나는 그 순서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할까? 이 계획들을 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지금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일정들이 뭐가 있죠, 우리? 일정들 한번 볼까요? 제가 일정들을 오늘 제가 서머리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뭐 하나 엔진이니까 이건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내일의 일정입니다. 자, 일본 BOJ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물론 직장인이시고 내 개인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 잘 못 보실 거예요. 점심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금리 결정하거든요. 금리 결정 끝나고 나서 막바로 또 기자회견합니다. 이 기준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달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동결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 그리고 코멘트를 다는 과정에서 향후 6월달, 7월달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약간은 좀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은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아마 해외 쪽의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일정표를 여러분들께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하단에 보이는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료집 이제 화요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실상 이번 주는 월화보다는 수목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목금과 관련된 일정들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더없이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번 주에 있을 일정들 잘 파악하시고 관련 종목군들 이미 우리는 시장에서 움직일 때 막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이 종목군들이 움직여 바로바로 매수 들어갈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집은 제가 매 주마다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릴 예정이니까 밑에 안내 확인하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예, FOMC가 시작입니다. 물론 이제 이틀 동안 열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뭐 첫날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0일 새벽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 날 반영을 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20일 날 시작되는 요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또 숨죽이면서 또 오늘과 같이 또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GTC 드디어 이제 일정 시작됩니다. 그리고 젠슨항의 연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새벽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새벽 연설 때 과연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할지 그리고 어떠한 항목에 힘을 주는지에 따라서 내일 오전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갈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7분 동안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어요. 저도 정말 꽤 긴 시간 주식시장에서 참여했던 사람인데 참 거래소 7분 동안 거래가 안 됐다라는 거. 물론 이제 시스템을 이제 점검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넥스트레이드가 이번 주서부터 100종목이 좀 넘어요. 110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가 되면은 종목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제도적인 부분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번 달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재개 시작하죠. 3월 30일, 3월 30, 31일 날 드디어 이제 공매도 재개가 진행이 됩니다. 과연 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에서는 우려 반인 것 같아요. 예, 걱정 반, 기대 반, 그리고 뭐 우려했던 부분들.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3월 달은 상당히 트레이딩도 잘해야 되고 3월 달 말이 가까워질수록 공매도 재개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4월 달의 수익률을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내일 모레 이번 주 3월 말까지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못 하시겠다. 그리고 누군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의 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노라톡방이죠? 예, 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질문에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통화정책 이벤트부터 내부적인 이슈들까지 좀 더해지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 국내 증시입니다. 우리 시장 수급도 좀 잘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예정된 다양한 이벤트에서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먼저 삼성전자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주시면서 시장을 또 한눈에 짚어봤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과 고민이 되는 부분들부터 또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원포인트로 또 짚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미리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또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또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또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한 주를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배송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인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인 시장 속에서 또 어떻게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만의 이 팁이 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들로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원포인트 투자 기법을 얘기를 해드릴 때 가장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들,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하면은 머리만 아픕니다. 계좌만 복잡해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저도 우리 많은 투자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종목도 내가 핵심되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그냥 잘 뭐 샀다 팔았다 잘 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5종목, 잠깐만 이 종목도 좋아 보이는데 10종목, 잠깐만 좀 더 늘려볼까? 20종목, 이 종목이 막 100종목도 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정말로요. 자, 그만큼 내 계좌를 심플하게 가져가고요. 계좌를 심플하게 가져간다는 거는 매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하게 매매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의 원포인트 투자 기법에서는 항상 심플함, 단순함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CMS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로봇주들 별 재미 있었나요? 별다른 재미 없으셨죠? 그나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후 2시 반 넘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 그리고 플러스 한 2%대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들. 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죠? 오늘 젠슨왕이 과연 로봇과 관련된, 피지컬 AI에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연설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궁금해할 거다, 시장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 로봇은 21일 날, 22일 날, 오늘 목요일, 금요일 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가 있기 전에 바로바로 잡아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 저희 가족분들과 CMS라는 종목을 보이시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31,000원대에서 이거 언제 샀을까요, 여러분들? 언제 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날짜가 여기 안 나와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샀어요.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고가가 34,000원이 넘어갔죠. 35,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분봉이거든요. 이게 5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좀 작게 나오셔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5분봉. 오늘 하루의 움직임들입니다. 이 구간이. 자, 갭 띄웠죠. 그리고 주가 횡보했죠. 다시 올라갔죠. 밀리다가 분봉상에서 지지받고 다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전장 마무리가 됐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CMS를 왜 못 잡으셨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CMS를 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CMS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CMS 여러분들 아시죠? 쿠팡. 그렇죠? 딱 쉽게 말씀드릴게요. 쿠팡. 물류 로봇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물류, 로지스틱스 기업들의 로봇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 납품의 대부분을 이 CMS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나이키. 여러분들 나이키 좋아하시나요? 운동화 많이 신으시는 분들 나이키 운동화 편하시죠? 나이키와 협업을 해가지고 생산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엮여버리니까 이 CMS가 항상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탄력 있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CMS의 움직임들이 어땠나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움직였다가 여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 이후에 조정 나왔습니다. 60에서는 안 깨죠.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이거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원으로 표시해놨죠. 이거 스토캐스틱입니다. 딱 하나 봐요. 뭐 여러 가지 넣지 않으셔도 돼요. 뭐 RSI, 뭐 밴드, 볼린저 밴드,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뭐 MA, CD, 여러 가지 많죠, 여러분들. 그죠? 이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적 지표들. 근데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신호를 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신호들만 딱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조정받는 과정에서 62선 지지를 봤는데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과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61선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스토캐스틱이 양선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잠깐만, 주가도 조정 받았네. 이벤트가 있네. 모멘텀이 있네. 그런데 과매도 영역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일단은 매수로서 대응을 해봐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거 타이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모멘텀을 봐야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도대체 뭔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술적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릴 만한 명분을 찾아야 돼요. 그 명분이 뭐죠, 여러분들? 모멘텀이에요. 그럼 그 모멘텀이 뭐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내내 떠들 거예요. GTC. 이겁니다. 젠슨학이 지금 와가지고 HBM AI 세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A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저희 노란 톡방에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톡방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런 종목들 제가 다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시장이 밀려도 제가 이 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얼마나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앞으로 얼마나 좋은 결과들이 나올지 기대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분봉을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봉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샀어.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흐름을 맡겨야 되는 거죠. 흐름을 맡겨야 돼요. 모멘텀 제대로 맞아 떨어지죠. 기술적인 부분들 저평가니까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럼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매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매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자,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분봉으로 볼게요. 자, 밑에 하단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동일하게 스토캐스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하루 동안의 CMS의 움직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횡보됩니다. 쭉 횡보돼요. 어제 이 CMS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5%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고점 시작하게 되면 다 오전장에 시세를 다 끝내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자, 시가 출발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대량 거래량 동반했죠. 근데 이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가 적게 발생을 하죠. 그럼 주가가 밀린다는 개념보다는 사이드로 횡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딱 1시간 동안의 움직임들이에요.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평 매집되는 구간, 밀집되는 구간에서 시장이 밀집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횡보되는 구간에서의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은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와 있죠. 높죠? 근데 주가가 여기서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다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점에서 스토캐스틱의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어보시게 되면 낮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이버전시. 이게 이때 당시에 10% 가깝게 10% 넘는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이 CMS거든요. 이렇게 단기에 고점을 잡을 때 우리가 그냥 어느 시점에서 뭐 대량 거래량 터져가지고 그 다음 캔들이 음봉입니다.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스토캐스틱 자체만 딱 띄워놓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또는 아예 고점을 찍어서 밀리는 과정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좀 더 갈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에선 내가 일부분을 부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끌고 가는 전략들. 이렇게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1박 2일 동안 딱 이틀입니다. 어제 사가지고 오늘 파는 거예요.
11%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과.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거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스토캐스틱이 아니더라도 뭐 RSI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MACD를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볼렌저 밴드. 여러분들 또 복잡한 거 좋아하시면 뭐 일목균형표 이런 것도 제가 동일하게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교육집도 나중에 제가 드릴 거예요. 단 저희 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에 한해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시메스 34,000원. 오버하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분할 매도 대응하면서 갑니다. 동일하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클로봇이에요. 클로봇도 제가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9일 날 2025년도 1월 9일 날 저희 가족분들과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10,000원대 이하권에서 매수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자 고가로 뭐 25,000원, 뭐 26,000원, 뭐 30,000원대까지 근접하는 그런 이제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되게 심플해요. 올라가죠. 골든크로스 만들어주죠.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잡자라는, 여기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후행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횡보되는 구간들. 길었죠, 여러분들. 고가놀이 패턴이. 그죠? 주가가 더 이상 튀고 올라가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횡보입니다. 그죠? 고가놀이 패턴이 3개, 4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 가깝게, 2주 가깝게 지금 2주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넘는 동안에 이격을 줄이는 상태, 그리고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좁혀지면서 딱 티핑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여기가 바로 중요 맥점이에요. 첫날 이거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못 잡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차트 보면서 이거 설명드리니까 아, 이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실질적으로 현 시간대, 동일 시간대 이런 캔들 나오잖아요. 못 잡아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걸. 못 잡습니다. 그런데 1월 달 넘어서 가지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클로봇이 이렇게까지 탁 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잡아야죠. 모멘텀 튀어나왔는데. 왜? 그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 뛰고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대장주, 로봇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죽지 않잖아요. 차익 매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로봇주들이 한번 이슈 있으면 튀고, 쉬었다가 또 튀고, 그 눈치를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저희 가족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이 자리에서 끝냈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하면 너무나 좋았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도 75% 이상의 80%. 여러분들 사실 75% 수익 안 내셔도 돼요. 50%, 30% 정도의 수익률만 내셔도 여러분들 계좌에 점핑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길게 가져가서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시장의 이슈를 잘 따라다니시게 되면 이런 종목을 찾는 거는 1도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한 요령들을 저희 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우리 다음 종목 또 볼게요. 하나비전 보셔야죠. 하나비전. 아, 우리 하나그룹의 막내인 것 같아요. 네, 하나그룹의 막내죠, 사실. 근데 지금 하나비전 어떤 얘기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이 TC본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비전이 지금 SK 하이닉스에 납품했던 장비 자체가 이게 본더 장비냐 아니냐에 대한 지금 이야기까지 좀 나오면서 약간은 좀 노이즈가 있는데, 어찌됐든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그동안에 한미반도체가 독점을 했었던 이 SK 하이닉스와의 이 밀월 관계가 드디어 하나비전이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깨졌죠. 자, 똑같은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 삼성전자 아침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물어보셨잖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 마무리.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끝났습니다. 왜 끝났을까요? 롱숏이에요. 자, 엔비디아 오늘 젠슨왕이 HBM과 관련돼서 자, 삼성전자도 드디어 퀄테스트 통과했으니까 HBM 같이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의 독점이었잖아요. 마이크론하고. 그런데 떡하니 삼성전자가 이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듀얼 벤더.
듀얼 반대되죠? 당연히 주가가 밀리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숏이 되고 삼성전자는 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비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하나그룹주의 막내로서의 시세 분출이 일어났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적정 수준의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5일선과 21선 딱 만들어 떨어지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보이시죠? 고점, 저점, 그리고 고점 높아지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분석과 모멘텀에 대한 분석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들 잡는 거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설령 제가 매매를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출 수 있게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세를 좀 보였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번 주 GTC를 또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이 원포인트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팁으로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보자라는 전략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에서 또 종목을 잘 짚어주시기로 유명하시죠. 이렇게 시장을 잘 짚어보기 위해서는 시장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또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이 시장 이슈들 따라가 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촘촘하게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조금은 아쉽게 강보합으로 마감한 양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이 포착이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게임 관련 종목, AI 관련 종목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특히 AI 관련주 강한 예.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종목을 또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종목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참 어려워요. 네. 늘 예, 종목 얘기할 때 항상 네. 늘 어려운데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 정도는 소개를 시켜드려도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가지고 나온 거니까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프트업입니다. 최근에 시프트업의 차트를 먼저 좀 볼까요, 우리? 이렇거든요. 시프트업 딱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시황 이야기하고 우리 종목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거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스토캐스틱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시프트업의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쭉 보면서 이 스토캐스틱의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었을 때에 대한 움직임들을 그때그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눈에 띄는 과매도 영역에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죠? 오, 상승을 하네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스토캐스틱 어때요? 고점이 쭉 낮아지면서 훅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 구간을 다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 구간에서 또 먹고 이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내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상 현실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더 이상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들로 인해서 이 구간들마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시프트업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토캐스틱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저평가 나왔어요. 과매도형 나왔습니다. 드디어 빨간색 선이 그냥 파란색 선을 딱 이렇게 올라섰다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공부하실 때 5일선하고 이제 21선, 뭐 11선 올라서게 되면 골든 크로스야, 데드 크로스야 막 이러면서 보시잖아요.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저희 방에서 제가 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많이 빠졌나 본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 실리고 장대형을 만들어서 앞에 있는 음봉을 다 감싸왔네? 매수세가 압도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뭐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시프트업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시세가 쉬어가는 거예요.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게 되면은 기존의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저항입니다. 이 저항들을 어떻게 돌파를 시킬 거냐, 여기에 도달해서 다시 밀릴 거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해서 새로운 영역들로 들어갈 거냐. 이제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을 좀 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고, 자, 그러면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이시죠? 승리의 여신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 중국 텐센트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4월달, 5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동접자, 신청자만 지금 800만 명이에요. 그만큼 중국 쪽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를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지금 항생에서 거래되고 있고 홍콩 항생에서 거래되고 있는 텐센트 기업입니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 마스코트. 자,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진 않았겠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니케를 봤더니 우리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퍼블리시에 뛰어들었겠죠.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의 시프트업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격대와 함께 그리고 전략, 향후 전략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 오늘 루닛을 비롯해서 AI 의료기기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AI 의료 AI. 그다음에 생성형 AI 솔루션 M4CXR을 통해서 원격 판독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걸 모멘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보고 나름대로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지금 이 시장 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 딱 이겁니다.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밤에 젠슨왕의 이 발언에서 AI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보시죠. 스토캐스틱 고점 높여가면서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일선 안착, 60일선 매집돼 있죠. 이 구간에서 업사이드가 열렸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제가 얘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톡방에 들어오십시오. 단순하게 테마주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정직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시프트업과 딥노이드로 짚어주셨습니다. 시프트업 종목은 오늘 조정을 또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시장 진출 기대 모멘텀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딥노이드 종목 오늘 AI 의료기기 흐름 좋았습니다. 모멘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또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
전문가님과 또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에 대한 강의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시프트업과 딥노이드로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상승세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